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 중 하나만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이런 고민을 혹시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은 이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전에 아파트를 할지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할지 고민을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어떠신가요? 수익형과 차익형,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단순하게 이제 숫자로만 보자면 서울에 아파트를 투자하셨다면 좋은 선택을 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 다양한 상황이 존재를 하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요. 서울의 핵심 입지인지 아니면은 서울의 외곽인지 또는 이 전세 비율을 얼만큼 가져갈 수 있는지 수도권인지 지방인지 실거주 목적인지 갭 투자 목적인지 서울의 다가구 주택인지 지방의 다가구 주택인지 월세 수익률이 몇 퍼센트나 나오는지 전세나 대출을 얼마나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선택을 할 때 있어서 본인의 성향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파트 투자는 전세를 활용해서 많은 목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세 시세가 3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다면 내 종잣돈은 2억 정도만 투자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와 매매의 시세의 상승분을 내가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도 한 번만 잘 체결이 된다면은 운이 좋다면 계속 연장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전세 시세가 오른다면 조금씩 연장을 하면서 전세금을 올리기도 수월한 편입니다. 리스크도 물론 있겠죠. 전세가가 반대로 떨어진다면 그럴 때는 전세금을 또 돌려줘야겠죠. 전세금을 돌려줄 때를 대비해서 매매 이후에 계속 저축을 해둬야 됩니다. 이제 안정기가 찾아올 거예요. 큰 위기가 없이 잘 버텨냈다면 전세 하락 대비용으로 모아뒀던 목돈을 활용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를 진행하시거나 기존의 아파트를 판매하시고 더 나은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전세를 끝내고 이제 내가 직접 들어가서 실거주를 해도 될 거예요. 다가구 주택은 매매 시에 전세와 대출을 함께 활용해서 실투자 비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출이 어렵거나 전세가 잘 구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아파트보다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다가구 주택을 매매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세 3억, 대출 3억을 활용한다면 실투자금 4억 정도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 비용은 월세를 활용해서 지불하며 무조건 월세가 이자보다는 많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실거주가 가능하다면 현재 거주 비용과 비교해서 직접 들어가서 거주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거주와 투자를 함께 진행할 수 있고 다양한 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투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가구 주택을 매매하고 난 다음에도 꾸준히 목돈을 마련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인데요. 전세 세입자가 갑자기 나간다고 할 수도 있고, 전세 가격의 하락이 있어서 전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노동소득은 당연히 모아주셔야 되고, 월세를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수익도 같이 모아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주거비를 절약한 만큼 더 빠르게 모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보다 전월세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월세 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계속 통제를 해 주시고 월급 그리고 남는 월세 그다음 저축을 통해서 얻는 추가적인 수입들까지 차곡차곡 잘 모아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전세 세입자가 이제 나간다고 할 때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월세 세입자를 새로 받으시면 됩니다. 또 저축을 한 다음에 전세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또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월세 세입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월세를 꾸준히 늘려가다 보면은 월급보다 월세가 많아지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월급을 통한 저축과 월세를 통한 저축으로 전세금, 대출금을 모두 다 갚게 됐을 때 내가 월급으로 갚은 것 반,
월세로 갚은 것 반, 이 정도 비율이 형성되면 잘 된 겁니다. 물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시기에 따라서 월세가 잘 구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보수나 수리가 필요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원치 않게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세입자와 마찰 등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수고를 이겨내신다면 정말 달콤한 열매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와 대출 모두 다 갚았다면 이제 월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매달 나오는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현금 흐름이 만들어졌고 경험까지도 쌓였습니다. 아직 젊고 내가 경제 활동을 더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투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고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한다 하면은 월세 그리고 여태까지 쌓았던 경험으로 유지 보수에 힘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 투자와 다가구 주택 투자를 비교해 보니 어떠신가요? 처음에 제가 드린 질문에 답이 좀 됐을까요? 많은 신경을 쓰지 않고 직장 생활과 노동소득에 집중을 하고 싶다면 아파트 투자가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관리하면서 내가 신경은 좀 써야 되지만 나만의 현금 흐름을 직접 준비하고 싶다면 다가구 주택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수익형 부동산과 차익형 부동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수익형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계속 차익형 투자의 유혹에 흔들리고 그래도 아파트가 수익이 더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방향을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나에게 맞는 선택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저도 고민이 많았던 만큼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질문이나 현재 본인의 상황 또는 고민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구 주택 투자와 관리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들 꾸준히 업로드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